안녕하세요, 똥물리의 에디입니다. 본인이 컴퓨터 좀 치시는 분들 보면 다 열심히 공부해놓고 정작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쿨링팬이죠. 케이스 사면 공짜로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쿨링팬의 스펙만 잘 보고 배치만 제대로 해도 유의미한 온도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직 쿨링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입문자들을 위한 쿨링팬 알아보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쿨링팬도 생각보다 알아야 할 게 많은데 가장 기본인 규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구매 가능한 쿨링팬은 120mm와 140mm가 가장 흔한데요. 물론 다른 규격도 많이 있지만 120, 140 이 두 개가 가장 호환성이 좋고, 특히 그 중에서도 120mm는 사실상 대부분의 케이스와 호환되는 쿨링팬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께는 보통 25T, 즉 25mm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성능을 위해 더 두껍게 설계된 쿨링팬도 있고, 반대로 공간 제약 때문에 더 얇은 팬도 존재를 하죠. 추가로 사이즈에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더 있는데, 표기된 규격보다 실제로는 조금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제품에는 디자인을 위해 알루미늄 플레이트나 RGB가 붙어 있어서 살짝 더 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을 위해 장착할 공간을 미리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쿨링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블레이드입니다. 성능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실제로는 체감하기 어려운 차이가 대부분이라 단순 디자인이나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보기도 하죠. 요즘 고성능 팬들은 블레이드를 일반 플라스틱이 아닌 리퀴드 크리스탈 폴리머, 줄여서 LCP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전할 때 블레이드가 미세하게 변형되는 걸 줄여 진동 최소화 그리고 성능 향상을 위한 최적화 설계가 가능하게 해줍니다. 추가로 이 LCP 블레이드 표면에는 물결 같은 무늬가 보이기도 하는데, 이건 불량이 아니라 성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재, 외관적 특징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레이드를 감싸주는 이 프레임, 그냥 디자인이 전부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프레임은 이런 사각형 모양이 가장 보편적이고, 그 외에도 여러 디자인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독특한 팬들은 수냉 쿨러에 장착하면 구조상 바람이 새어나가기 쉽고, 사각형 팬들 중에서도 측면을 보면 이렇게 프레임이 깎여 있는 친구도 있거든요. 만약 수냉 쿨러에 장착할 예정이시라면 이런 제품들은 성능에서 살짝 손해를 볼 수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커뮤니티들이 자꾸 헷갈리는 게 바로 흡기와 배기죠. 쿨링팬에 화살표로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리버스 팬이 나온 뒤로는 이 지지대 쪽이 꼭 배기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고 빠르게 방향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바로 이 팬 블레이드의 형태를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오목한 면과 볼록한 면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오목한 면이 바람이 나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쿨링팬 잘못 설치하는 일은 평생 없을 겁니다. 이어서 메인보드에 연결되는 커넥터,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3핀 방식, 바이오스 전압 설정을 통해 팬 속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RPM 범위가 좁은 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ID 4핀 방식으로, 보통 이건 보급형 케이스를 사면 기본으로 딸려오는 쿨링팬에서 본 적 있으실 텐데, 얘는 일반적으로 RPM 조절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도 해당 커넥터를 적용한 신제품들이 일부 출시되고는 있지만 극한의 예산 절감형 빌드용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PWM 4핀, 전원의 온과 오프 시간 비율로 RPM을 조절하기 때문에 RPM 범위가 가장 넓은 규격이죠. 그리고 RGB 팬 같은 경우에는 커넥터가 하나 더 달려있는데, 여기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RGB 4핀은 모든 LED 소자를 동일한 색으로만 설정할 수 있는데요. 반면 주소 지정형 RGB 3핀은 모든 LED 소자를 개별 제어할 수 있습니다. 3핀이 비교적 화려하고 다채로운 조명 연출이 가능해서 최근 더 선호하는 방식이죠. 추가로 보통 단자 쪽에 화살표가 있어서 이 표시가 있는 쪽을 전원 출력 핀에 맞춰서 연결해야 제품 손상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바로 나오는 게 쿨링팬 어디에 연결하느냐. 처음 메인보드를 보면은 비슷한 단자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시는데요. 근데 이거 솔직히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관리편에선 이렇게 써놓은 거라서 그냥 선 길이가 되고 정리만 깔끔하게 된다면은 사실 어디에 연결하든 크게 상관없어요. 물론 일부 커스텀 수랭의 워터펌프들은 소비 전력이 높아서 전용 커넥터에 연결해야 하지만 커서 쓰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볼까요? 지금까지는 가볍고 기초적인 내용만 봤다면 이번엔 살짝 더 심화 과정입니다. 바로 스펙 제대로 보기. 여러분이 봐왔던 그 수치가 사실 제조사의 함정이라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풍압하고 풍량 숫자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실제 성능은 PQ 커브를 봐야 해요. 보통 이런 스펙 시트를 보고 이건 최대 풍압이 2.33mm H2O고 풍량은 60.09 CFM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정확히 말하자면 이 최대 풍압과 풍량은 동시에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닙니다. 최대 풍압은
풍압은 풍량이 제로일 때, 반대로 최대 풍량은 풍압이 제로일 때의 수치인 거죠. 간혹 제품 공식 스펙에 이런 그래프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건 쿨링팬의 PQ 커브인데 보시는 것처럼 라디에이터, 히트싱크, 그리고 케이스까지 환경에 따라 3개의 점선으로 나눠져 있고 반대 대각선으로는 쿨링팬 풍압, 풍량 수치가 있어요. 이게 설명으로 들으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내가 사용할 환경의 점선과 쿨링팬의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 그 지점을 보시면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 내가 수랭 라디에 사용할 거다, 그럼 이 지점의 수치가 높아야 실성능이 좋은 제품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아쉬운 건 아직 이 PQ 커브 정보를 제공하는 지도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표가 있고 중요할 때 보이면 체크해야 한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쿨링팬에 대해서 커뮤니티 과정과 마지막에 살짝 심화 과정까지 쓱 훑어봤습니다. 쿨링팬은 단순히 바람만 불어주는 부품이 아니라 어떤 제품을 선택하고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온도와 소음이 모두 달라질 수 있는 생각보다 중요한 부품입니다. 이제 누가 팬은 아무거나 달면 되지 라고 하면은 오늘 영상 요거 하나 보내주시면 되겠죠. 이상 지금까지 똥물리 에디였고요. 궁금하시죠?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